안녕하세요, 뚜뚜입니다. 요즘 눈이 너무 건조하고 아파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 관계로 오늘은 GTQ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시간 단축을 위한 고급 꿀팁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하는 초보가 갑자기 GTQ 시험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네, 제 본업은 사실 디자이너입니다. 실무 경력은 10년 정도 되고요. G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은 1급, 2급을 가지고 있고 일러스트의 경우는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약간의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손이 되게 느린 편이라 가지고 시험장에서 좀 고전을 면하지 못하였는데요. 나는 왜 손이 느린가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을 해봤습니다. 먼저 초보이신 분들, 정말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 포토샵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뭐 독학을 하거나 학원을 다녔는데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축키 때문에 손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라서 툴이나 이런 툴바로 자꾸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 시간조차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손이 느리다는 그런 느낌이 들 거고, 또 시험 시간 안에 완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주 사용하시는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축키들 잘 쓰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가지고 쓰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쉐이프 찾기. 솔직히 쉐이프 찾기는 저도 좀 별로인 부분인데요. 아시죠? 이 쉐이프 찾기. 여기 한글로 됐을 때는 도구 모양 도구 들어가서 이 모양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모양을 막 찾아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정말 복불복이라서 한눈에 딱 보일 때도 있고 한눈에 잘 안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험 보기 한 이틀 그쯤에 이 모양들을 한 번씩 다 써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나면은 나 그때 그거 썼었는데 그거 어떤 그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썼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쉐이프 왜 이게 시험에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실무를 제가 많이 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데도 이걸 쓰는 친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포토샵에서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기능 중 하나예요. 누군가는 쓰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쓸데없는 완벽함을 추구하게 돼서 손이 느려지게 되는데요. 쓸데없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게 왜 쓸데가 없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급 문제의 첫 번째 문제인데 이렇게 첫 번째 문제에 펜툴이 나오잖아요. 펜툴 문제가 나오고 네 번째 문제에 이렇게 모양을 따는 펜툴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정말 막 완벽하게 따려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예쁘게 따려고 그런 강박관념이 좀 생겨가지고 이런 사이도 여긴 얇고 여긴 갑자기 딱 두꺼워져 라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손이 느려진다기보다는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G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쁘다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막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데 제가 풀었었던 문제는 사람으로서 이런 미적 감각을 가지면 안 된다 싶을 정도의 진짜 되게 이상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이 문제가 나온 시험의 목적은 이걸 우리에게 완전 똑같이 그려라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포토샵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에게 보여줘가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막 세세하게까지 따지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이 정도 크기의 비슷한
모양이 거기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저처럼 아주 열심히 따서 시간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손이 느린가라기보다 나만의 세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추론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안내선이 살짝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봤었는데 이게 잘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내선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것 화면처럼 이렇게 화면에 있는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출력 형태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력 형태 이게 픽셀 단위로 나눠져 있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딱 그려야지 되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딱 그려야지 되는 이런 애들의 위치라던가 적당한 크기를 잡아줄 때 이 안내선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쇼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니까 600픽셀. 요 정도 600픽셀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600에 600 정도 픽셀 안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위치는 가장 오른쪽이고 위에서 몇 칸 떨어져 있는지 대충 눈대중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걸 잘 구별하거나 공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쉬운 세팅을 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내선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차피 영문판이랑 똑같아요. 편집으로 들어가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안내선 격자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격자의 간격은 50으로 빡빡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저는 100이 좋았던 것 같고요. 100에다가 단위수는 픽셀, 인치나 센치로 잘못 쓰시면 좀 난리 납니다. 픽셀에다가 1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게 100 픽셀 간격의 선 하나, 여기 선이죠? 선 하나를 그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가령 여기 첫 번째 문제가 400에 500짜리 사이즈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400에 500짜리 문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똑같은 사이즈에 우린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다운표를 누르게 되면은 100픽셀 간격으로 선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100 간격마다 이렇게 선이 하나씩 그어질 거 양옆으로도. 그러면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저는 자를 챙겨갔었거든요. 자로 100 간격마다 특히 이렇게 펜툴이 필요한 부분 네 번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가 펜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애들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기준으로 100으로 대충 간격을 줄눈을 그어준 다음에 요 안에 맞춰서 그냥 넣는 가이드라인으로 썼었어요. 얘뿐만 아니라 뭐 이런 아이들의 괜히 이렇게 사이즈를 눈금 보고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그냥 선 찍찍 그어 놓은 다음에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대략적으로 넣으시면 그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내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쉐이프 세팅 기능인데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우리 짜증나게 하는 쉐이프 찾기를 조금 더 그나마 쉽게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서 모든 쉐이프를 불러옵니다. 네 라고 누르고 작게 되어 있으시는 이렇게 슬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보고 한눈에 보시기에 좋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처럼 좀 눈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좀 더 찾기가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키 세팅이랑 액션 값인데, 이거야말로 쓰면 정말 좋은데 이걸 세팅을 못 하실거나 혹은 시간 안에 세팅을 못해서 에잇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내가 사용하는 바로 그 시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마우스가 잘 작동은 하는지, 프로그램은 괜찮은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라고 그런 잠깐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 시간이 한 1, 2분? 혹은 뭐 2, 3분이기도 하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거의 저는 뭐 2, 3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안내선이나 셀프 세팅 기능 이런 거는 몇 초 안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2개를 다 해도 30초가 안 걸려요. 정말 느리게 해도. 시험장 컴퓨터가 썩 좋지가 않더라도 30초가 안 걸리는 기능. 그럼 우린 여기서 한 1분, 2분 정도가 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키 세팅이나 액션 값. 둘 다 좋은 기능인데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주진 않으세요. 키 세팅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편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가기 키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면은 많이 익숙한 애들이 보이시죠? 사각형은 뭐 M이고 M을 누르면 이런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툴바에 쓰고 있는 그런 바로가기 키 기능이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 주저하지 마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전경색, 이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포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건데 저는 이걸 그냥 S를 누르면은 이게 바로 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원래 S는 도장 툴인데 사실 이 기능도 잘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S를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S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색상 값을 적을 수 있는 이렇게 피커가 떠요.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색, 333, 666 이런 애들,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확인을 누르고 뭐 금속값이 사용됩니다.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거 나선형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에서 나선형에 들어가고 666, 333, 00 이걸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들어가서 막 나선형을 막 찾아요. 이미 여기서도 시간 버리잖아요. 나선형을 막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나선형의 색깔을 먼저 넣고 그리는 게 좀 더 빠른 선택이니까 여기로 들어가거나, 혹은 나선형을 한 다음에 결국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커서 이동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그런 좋은 팁입니다. S를 누르면, 저는 항상 S를 누르면 이 자리에 이 아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663300 그럼 갈색이 되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들어오죠. 색깔을 뭐 다른 색깔, 예를 들어 풀 모양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걸로 작업한다고 해도 뭐 FF66 바로 여기서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FF66 엔터 누르고, 그래서 이 노란색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그림 하나 그릴 때마다 이런 은근 많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는 그런 아이들을 확실히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원하시는 거는 뭐 다르게 항상 쓰시던 걸 세팅하셔도 상관없는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 세팅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액션 값은
진짜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오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다 쓰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GTQ 수업을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포토샵도 그렇고 일러스트도 그렇고 액션 값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강사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완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툴 기능이라던가 정말 단순한 기능들을 알려주시기 좀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벅차서 그러신지, 혹은 뭐 액션 값을 모르시진 않으셨겠죠? 하여튼 액션 값에 대해서는 알려주신 분은 없었어요. 액션 값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액션, 움직이는 값을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어떨 때 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GTQ를 위해서 액션 값을 만들 때 이렇게 창으로 들어가면은 액션 값이 있어요. 이렇게 액션. 영어는 액션이 A부터라 가지고 위쪽에 있을 거예요. 액션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미 저만의 액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처음 쓰시는 분들은 기본 액션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버리셔도 상관없고 안 쓰시면은 상관없는데 GTQ 때 많이 쓰는 액션 값,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뭐 아웃그로우 뭐 이런 것들, 그런 효과 같은 경우를 써놓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우리는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해야지 되니까요. 아무 문양이나 재빨리,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이 아무거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액션 값으로 들어가서 액션을 시작하겠다. 이 액션 값은 이미 1이 있기 때문에 2가 나온 건데, 여기는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액션 값을 빨리 할 수 있는 설정 키, 단축키를 F2에서 F12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쓰고 있는 단축키가 있어서 비어있는 단축키가 F10이라 가지고 F10으로 설정을 할게요. 쓰고 계시는 단축키가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단축키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F2나 F3, F4처럼 왼쪽에 몰려있는 F키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액션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는 레이어로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뜨죠? 저는 외부 그림자 효과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조건 이걸 세팅을 해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 그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멈춤. 그리고 여기 F12 있잖아요. 우리 이때 F10이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 하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액션. 이제 F10이라는 애를 누르게 되면은 저는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레이어에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뭐 엠보싱이나 이런 것도 뭐 F2에는 그림자고, 뭐 F3에는 아웃그로우고, 뭐 F4에는 엠보싱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걸 만들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그림자. 왜냐하면은 문제들을 보면은 이 그림자 효과가 안 들어가니까 진짜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괴랄한 펜툴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도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제가 봤을 땐 얘도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이미지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런 거 그림자 효과, 글자 그림자 효과,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림자 효과. 진짜 그림자 효과가 안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수준이라 가지고,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그림자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예를 들어볼게요. 400에 500짜리 그림, 500짜리 그림이고, 저 이미지 귀찮으니까 이미지 대충 그려봅시다.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 대충 그려놓고 아까 만들었던 F10을 누르면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 더 만들면은 이렇게 네모를 하나 만들고 그림자 효과 10 그림자 바로바로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간이 더 있으신 분들은 엠보싱이라던가 아웃그로우, 그림자 효과 이거 3개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거 3개를 굳이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그림자 효과가 1번 안 들어가는 거 진짜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아웃그로우, 그 다음 엠보싱.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순서대로 3가지를 만드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렸어 열심히. 그림이라기보다 이제 막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난 이미 나는 왜 손이 느린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림자 효과를 줘야지 되는데 그림자 효과를 안 줬어요. 근데 이미 다른 애들은 레이어가 막 쌓여 있죠. 그리고 나는 왜 손이 느린가라는 이 레이어를 찾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보는 것보다, 물론 여기에 열심히 찾아서 밑에 있다는 걸 알지만 다른 거를 작업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에다 효과를 덜 주거나 그림이 덜 그려졌거나 뭐가 좀 잘못됐거나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이거를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로 누르면 바로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딸깍 하면 레이어가 바로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GTQ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단축 꿀팁입니다. 먼저 익숙하지 않은 단축키 외우셔야지 되고요. 물론 정말 초보이신 분, 이제 막 시작하신 그런 분들은 어차피 외우시기 쉽지 않으니까 1급을 욕심내시지 마시고 그냥 2급부터 치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쉐이프 찾기, 이거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건 복불복이라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 쓸데없는 완벽함 추구를 하지 않는다. 굳이 이상한 디자인에 우리가 완전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지지 않을 정도, 그냥 딱 통과만 될 정도의 그런 노력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 나만의 세팅 방법. 알려드렸던 안내선, 이거 되게 유용하고, 쉐이프 세팅, 이거는 거의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짚어드렸던 거고, 시간이 남으시면 꼭 하셔야지 되는 키 세팅과 액션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컨트롤 알트 오른쪽 키, 이렇게 5가지 기능을 아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속도가 좀 더 빨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이 느리신 분들도 다 GTQ 시험에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두들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만 마칩니다.